친구들이 당신을 떠나는 이유. 품격 있게 늙는 방법.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떠든 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친구 만나고 나서 왠지 모를 찜찜함. 뭔가 제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 느낌.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늦어지고 요즘 좀 바빠서 라는 말만 돌아오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멀어진 친구가 있진 않나요? 처음엔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겠지.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나이 들면 친구 관계도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만나더라고요. 멀어진 건 몇몇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만났던 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날 저는 얼마나 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친구 얘기는 얼마나 들어줬을까요? 솔직히 대부분 제 얘기였습니다. 제 자식 얘기, 제 건강 얘기, 제 과거 경험담. 친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로 돌렸더라고요. 그 순간 정약용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시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다. 아, 맞습니다. 친구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습관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나이 들면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할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말이 많아지는 것은 덕이 줄어든 증거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경험 나누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말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가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자랑이었어요. 자랑? 나는 자랑 같은 거 안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자랑은 아주 교묘하게 옵니다. 대놓고 나 좀 봐 하면서 오지 않아요. 조언처럼, 경험 나눔처럼, 도움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 전 일입니다. 후배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직장을 옮길까 말까 고민한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열심히 얘기해줬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선택했는데 정말 잘된 결정이었어. 그 덕분에 지금 이런 위치에 있게 됐고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후배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진지하게 듣더니 나중엔 그냥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분명 좋은 말을 해줬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후배를 돕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조언의 탈을 쓴 자랑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말 속에 슬며시 섞여 들어갔던 거예요. 상대방은 알아요. 말의 표면은 따뜻한데 그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차갑다는 걸. 당신이 날 높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높이려고 말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지,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제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겪어온 일들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로 증명하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도 뭔가 했어.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면이 불안할수록 말은 많아집니다. 결국 말이 많아지는 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랑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고 교만한 사람은 10마디로도 부족하다. 아,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겁니다. 겸손이란 게 뭘까요?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말을 줄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었던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죠. 자랑은 늘 이렇게 옵니다. 대놓고 나 좀 봐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도움처럼, 조언처럼, 경험 나눔처럼 포장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은 압니다. 말의 표면은 따뜻한데 그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차갑다는 걸요. 당신이 날 높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높이려고 말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제 주변에는 두 종류의 어른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만날 때마다 말이 많으십니다. 본인 얘기, 자녀 얘기, 과거 얘기 끊임없이 쏟아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뭔가 제가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다른 한 분은 말씀이 적으십니다. 묻는 것만 간단히 대답하시고 대부분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편안합니다. 제가 존중받은 느낌이 들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 소인은 말이 많고 행실이 적다. 처음엔 뭐 이런 고리타분한 소리가 다 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먼저 나갑니다. 자기 존재를 말로 채우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뭔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선택하신 건 침묵과 글이었습니다. 말로 증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이 들면 할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품격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말하고도 믿음을 주느냐죠. 요즘 저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아보는 겁니다. 설명하고 싶은 걸 삼켜보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제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묵할수록 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안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말이 많아지는 나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결국 말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는 거죠. 불안을 인정하고 자랑을 멈추고 침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랑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부터 저는 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회사 다닐 때는 성과로,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성취로요. 늘 뭔가를 보여줘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내가 주도했어. 우리 애가 이번에 상 받았어. 나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어. 말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아,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자꾸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정약용 선생님도 이걸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자신을 내세우는 건 뭔가 꽉 차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채워진 사람은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요. 반대로 자꾸 드러내려는 건 안이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빈 곳을 인정으로 채우려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이 자랑이라는 형태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사장, 자랑은 방어다. 며칠 전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요즘 뭐하고 사는지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자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이런 회사 다니는데. 시작하자마자 옆 친구도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애는 말이야. 그렇게 1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후자였습니다. 나도 잘 살고 있다고, 나도 성공적인 부모라고, 내 인생도 의미 있었다고.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랑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자랑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아, 그렇구나. 저는 공격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는 나를, 점점 작아지는 내 가치를 말로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압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방패를 들게 되는 거죠. 나도 예전엔 말이야.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는 겁니다. 아직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 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방어하려는 순간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낮아지는 걸 느껴요. 자랑은 가장 조용한 방어입니다. 총칼 없이,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하는 방어죠.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방어입니다.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자랑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향한 거였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나? 그러다가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좀 안심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결국 자랑은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불안한 내 마음을 달래는 주문 같은 거죠. 정약용 선생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말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랑은 멈추기가 힘듭니다. 타인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 문제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내 안의 빈 곳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른 사람? 아니면 나 자신?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실 때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500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제 안의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들은 결국 저 자신을 향한 거라는 걸. 자랑을 멈추려면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품격 있게 늙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서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연락해도 답장이 늦어지고 요즘 좀 바빠서 하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친구가 멀어졌는지. 세상이 변했나?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나이 들면 친구 관계도 멀어지는 게 당연한가 봐. 그렇게 이유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시간 탓, 세상 탓, 사람들이 차갑다는 탓.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왜 여전히 연락하고 만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친구 얘기는 얼마나 들어줬을까요? 돌이켜보니 대부분 제 얘기였습니다. 제 자식 얘기, 제 건강 얘기, 제 과거 경험담. 친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저는 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면서 제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제 경험담으로 끝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시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다. 맞습니다. 친구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거였어요. 듣는 사람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함께 있는 사람에서 혼자 있는 사람으로 제가 먼저 친구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당시엔 제가 친구를 더 챙긴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고 경험도 나눠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질 때 우리는 늘 바깥을 봅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진짜 변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얼마 전 후배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후배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래,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 겪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선배네. 후배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구나. 그런데 커피를 다 마실 때쯤 후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위로받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벽을 쌓기도 한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후배와 저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다는 걸요. 후배는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힘들었겠다, 잘 견뎌내고 있네, 이런 말을요. 그런데 저는 후배의 힘듦을 제 성공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후배가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고 제가 이겨낸 과거만 남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말 속에 숨어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극복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사실 나는 강했어. 너도 강해져야 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후배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자랑은 이렇게 거리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거리. 당신의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납니다. 마지막 사례로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말씀이 정말 적으십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짧게 답하시고 대부분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있어. 넌?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통화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니는 침묵으로 제게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제 말을 들을 공간, 제가 존재할 여유. 반대로 말 많은 사람은 자기 말로 공간을 꽉 채워버립니다. 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멀어지는 건 거리가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이 사라져서입니다. 당신의 말이 그 공간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해왔는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결국 이거였습니다. 말을 내려놓고 자랑을 멈추고 침묵을 견디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말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을 조금 줄여보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자신을요.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결국 이런 겁니다. 말을 내려놓고 자랑을 멈추고 침묵을 견디는 것.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조용해지는 겁니다. 시끄럽게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존재 자체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깊이 있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게.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할 태도입니다. 그게 품격 있게 늙는 방법이고요. 요즘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 계신 박 할아버지예요. 박 할아버지는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실 때도 할아버지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십니다. 처음엔 외로우신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는 게 좋아. 그 후로 가끔 경로당에 들러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정말 적으십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짧게 답하시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제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조언하려 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그랬구나 하시며 공감해 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긴 분들이요.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그냥 함께 있으면 편안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있었어요. 반대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 얘기,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끊임없이 쏟아내는 분들이었죠. 그분들과 있으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제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제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박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면 압니다. 이분은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많은 걸 겪으셨고, 많은 걸 이겨내셨고, 이제는 평화로운 분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다면서요. 저는 예전처럼 제 경험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1시간 넘게 후배 얘기를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이요. 나이 들면서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이 되는 법을요. 말을 줄이고 공간을 주고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 그게 우리가 나이 들며 되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연습 중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을 조금 줄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자신을요.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깊이 있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